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 세션의 사회를 맡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사업총괄실 조용곤 실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 하고요. 또 아마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R&D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 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산업통상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R&D 사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인사 말씀 및 24년도 산업부 R&D 투자 방향 발표와 저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다음으로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R&D 지원사업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인사 말씀 및 24년도 산업부 R&D 투자 방향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정재욱 사무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가끔씩 혼자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느낄 때 누군가 함께 걸어주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기술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기업들의 옆에서 같이 걷고 그 기술이 국민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걷습니다. 케이트가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케이트가 당신의 옆에서 걷겠습니다. 케이트는 과제 수행자와 함께 R&D 성과를 이루기 위해 함께 걸어가는 기관입니다. 예전엔 우리가 R&D를 지원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케이트는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R&D 모든 과정에서 조력자가 되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케이트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달청과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의 수많은 업무 협약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의 과정 속에서 기업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케이트가 직접 찾아 기관과 기업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케이트가 먼저 앞서서 걷겠습니다. 불가능한 과제를 도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과물을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겠다. 어려운 기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경쟁 R&D를 이용해 기업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패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도전적인 과제를 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케이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네트워크에 있어서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케이트는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트는 소재품 장비 산업의 100% 국산화를 목표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의 경우 브라소,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트는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기술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회공헌 R&D,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R&D 등 어두운 곳을 비추는 케이트의 따뜻한 R&D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종종 국민들이 R&D는 나와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케이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삶에서 느껴지는 기술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국민에게 쓰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케이트의 첫걸음입니다.
산업기술 R&D의 진정한 조력자이자 선도자가 되겠습니다. 기업 성장과 국민 행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걷는 우리는 케이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정책과 정재욱 사원입니다. 네, 이 순서가 조금 잘못되었던 것 같은데 사과 말씀드리고, 자, 먼저 추운 날씨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R&D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24년 산업부 R&D 예산의 전체적인 개요와 주요 분야별 투자 계획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R&D 예산 전체 개요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산업부 R&D 예산은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과정을 거쳐 23년 대비 10.4% 감소한 5조 80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부의 24년 R&D 예산의 전체적인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 2차 전지 등 6대 첨단 전략 산업에 1조 9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선박, 핵심 소재, 첨단 제조 등 핵심 주력 산업 분야에는 1조 4,1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는 7,205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기업의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필수 연구장비 시설 구축 및 지역혁신 역량 향상 등 산업 R&D 기반 조성을 위하여 총 1조 8,45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24년도 산업부 R&D 예산은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전년 대비로는 5,90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산업부 R&D 구조개혁 노력과 함께 절감된 예산을 첨단 전략기술과 소부장 등 경제안보기술, 글로벌 공동연구, 차세대 산업기술 인재 양성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한 정부 R&D 투자 성과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이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24년 산업부 R&D의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한 상세한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6대 첨단 전략 산업의 초격차 확보 분야,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R&D, 첨단 전략 산업 분야 산업기술 인재 양성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미래차, 첨단 바이오, 지능형 로봇 등 6대 첨단 전략 산업 분야 지원 계획입니다. 먼저 24년 산업부의 차세대 반도체 분야 투자는 전년 대비 1% 증가한 2,142억 원 규모입니다. 메모리 초격차 유지 및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력, 차량, AI, 센서 등 차세대 반도체 R&D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 한계 극복 및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격차 패키징 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2개를 새로이 추진할 계획이며,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공정 장비, 소재 분야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및 차세대 신진 연구자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하여 반도체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 분야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7.7% 증가한 903억 원 규모입니다. OLED보다 더욱 밝고 수명이 길며 100인치 이상 화면 제작이 가능한 차세대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 소재 공정을 중심으로 LCD와 OLED에 이은 차세대 융합 디스플레이 기술의 원천 상용화 R&D에도 202억 원을 새로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차세대 2차 전지 R&D 투자도 13.4% 확대하였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셀 및 소재 제조 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을 신규 지원하며, 전고체 리튬황, 리튬 기반, 차세대 2차 전지, 하이니켈, 양극재,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 등 고성능 핵심 소재 및 안전성 향상 기술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차 분야입니다. 미래차 추격형 기술과 선도형 기술의 동시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하여 총 3,549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자동차 산업기술 개발 사업의 사업비를 전년 대비 48% 이상 증액한
3,4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수소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과 최첨단 ICT 기술을 융합한 인공지능, 자동화, 지능화 중심의 추격차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 주도를 위한 자동차 보안 위협 분석 시스템, 차세대 전자 아키텍처, 고도화된 자율주행 디지털 융합 핵심 부품 실증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분야입니다. 바이오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및 글로벌 생산 허브 도약을 위한 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맞춤형 진단 치료 제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 신소재 개발 및 바이오 원 부자재 장비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기반 기술 개발을 강화하였으며 정밀 의료 활성화를 위한 임상 유전체 데이터 등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바이오 헬스 빅데이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 확보된 대규모 난치암 빅데이터 상용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새로이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지능형 로봇 분야입니다. 공편의 등 5대 분야의 로봇 실증을 위한 대규모 테스트 지원 시스템을 새로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총 1조 7,3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단위 세부 사업으로 산업부 최대 규모 사업인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과 소재부품 산업기술 기반 구축 사업을 전년 대비 각각 21% 및 10% 이상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공급망 안정 품목별 미션 중심 R&D를 강화하고 특정국 고의존도 공통 품목과 밸류체인 내 보완적 협력이 가능한 품목 중심으로 국제 공동 기술 개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계장비 산업기술개발 사업, 전자부품 산업기술개발 사업 확대를 통해 생산장비 및 산업용 기계 시스템 핵심 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기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증 연구, 주력 미래 신산업 핵심 전자부품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 편성 현황입니다. 24년 에너지 신산업 분야 예산은 총 7,205억 원 규모입니다. 차세대 원전 혁신 기술 개발 및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초대형 해상 풍력, 고효율 열 공급 기술, 청정 수소 생산 유통 저장 생태계 조성 및 탄소 중립 핵심 광물 스마트 자원 개발 기술 확보 지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4년도 산업부의 글로벌 R&D 투자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주력 산업의 차세대 기술 확보와 미래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는 도전 혁신형 기술 지원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공동연구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23년 2,243억 원 대비 21% 증가한 2,7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사업 575억 원을 신규로 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우수 연구기관 내에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우리 기업과의 공동 R&D 지원 및 중장기 협력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에너지 분야 국제 기술 협력도 강화하여 에너지 기술 선도국과의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 원전 ESS 등 첨단 분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세대 첨단 전략 분야의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1.3% 증가한 2,29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혁신 인재성장 지원 사업의 예산을 전년 대비 16.1% 증액하여 국가 첨단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첨단 산업 특성화 대학원 등 산업 분야별 석박사 혁신 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총 589억 원의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하여 국내 석박사 학위과정 학생의 해외 우수대학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대학,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한 지역 에너지 산업 핵심 인재 양성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R&D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정재욱 사무관님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인사드린 상기평 사업총괄실을 맡고 있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이미 송출이 돼서 영상은 스킵하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기평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은 산업기술 혁신 사업 개요하고 그다음에 저희 평가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규정이 작년 12월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24년도 신규 과제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용어와 관련해서 먼저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소개 드릴 때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이라는 것은 산업부 R&D를 총칭하는 용어이고요. 이 용어는 법률과 저희 산업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그다음에 예규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 지침에 명시된 공식적인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부 R&D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산업기술혁신사업을 명확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D 전체 프로세스 단계입니다. 탑다운의 R&D 정책과 그다음에 말씀드린 R&D 규정,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정부 R&D 사업 전체를 통틀어서 R&D 환경이 기반되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전문기관에서는 해당 사업별로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획된 과제는 공고가 되고요. 공고 과제가 확정된 이후에는 지금 여기 참여해 주신 연구개발 수행 기관에서 확인하셔가지고 과제 제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저희 같은 전문 기관에서 선정 평가가 이루어지고 선정된 연구개발 수행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 협약을 진행되고 연구가 수행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가 수행이 되게 되면 저희가 필요시에 연차별로 진도 점검이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단계 평가와 마지막에 최종 평가를 통해서 전체 과제가 수행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최종 평가가 끝나고 나서 과제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연구개발 성과 관리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에 대한 활용 현황 보고, 그다음에 활용 현황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기술료가 납부가 되면 그 과제의 전체 생애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체적인 R&D 사업과 관련된 확정을 위한 사업심의위원회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구개발 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한 총괄 주간 연구개발 기관과 세부 주간 연구개발 기관, 그다음에 세부 주간 연구개발 기관 내에 공동 연구개발이 산하견으로 구성돼서 사업 추진 체계가 이루어지고요. 저희 전문 기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제 평가와 관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기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 산업부 R&D는 연구 단체인 대학뿐만 아니고 기업, 그다음에 대학 하학, 그다음에 연구소, 연구소에는 정부 출연 연구소 외에 산업기술연구조합이라든지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를 포함한 전체 연구소가 참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로 비영리 연구법인이라든지 테크노파크 사업자라든지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 업자도 다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정부 R&D, 저희 특히 산업부 R&D의 연구개발 수행 기관으로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과제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일반형, 통합형, 병렬형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분은 사업별로 공고되는 RFP와 품목 지정 RFP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R&D는 한 개 연구개발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주간 연구개발과
개발 기관과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통합 평가 병렬형은 총괄 주관과 세부 주관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동일한데요. 그 수행하는 형태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합 평가 병렬형을 쉬운 예로 로봇을 개발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통합형인 경우에는 로봇의 머리, 팔, 다리를 각각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하나의 제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렬형인 경우에는 로봇의 특정한 로봇을 만드는데 철로 만든 로봇, 나무로 만드는 로봇,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로봇 각각의 어떤 대상을 달리해서 각각의 세부 주관 기관들이 각각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과제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기획하는 형태가 네 가지 형태대로 구분이 되는데 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 지정공모형, 정책지정형으로 구분해서 공고가 됩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고하는 RFP 상에 저희가 명시를 하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수행 기관에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쓰는 자유도에 따라서 정책 지정인 경우에는 내용과 목표가 거의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유 공모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수행 기관이 직접 목표에서 내용까지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네 가지 유형 중에서 품목 지정형 과제가 많이 확대돼서 공고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평가원 소개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통상자원부는 3대 전문기관이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를 포함해서 앞으로 발표드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차이는 저희 기획평가원은 전반적인 산업 분야의 R&D를 지원하고요. 산업기술진흥원은 비R&D성인 기반조성과 인력 양성, 사업화 등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사명에서 있다시피 에너지 분야에 특화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가원은 여러분들이 아마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작년 9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사명이 병칭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 분야별 예산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24년도 관리 예산은 총 2조 9천억 규모가 되겠고요.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 사업이 48.2%로 약 1.3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송기기 기술 개발 쪽에 약 5천억 규모, 그다음에 스마트 전자 기술 개발,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3,700억 정도가 올해 투입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난 23년 12월 26일 날 공통 운영 요령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 R&D 아젠다인 초격차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팅을 규정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국제 공동과 관련된 이슈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제 공동과 관련된 부분이 이번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참여의 문호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선정 평가에 관련된 내용도 일부 개정이 됐고요. 행정 부담의 간소화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몰입도 제고를 위한 연구 수행 기관의 수행 과정의 내용도 개정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꼭지별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 및 기업의 R&D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개정을 통해서 마련을 했고요. 기업이 주관하는 유연 컨소시엄 과제를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간의 연구개발 특히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율이 현재 비율을 유지하되 현금에 대한 비율을 좀 완화해주는 부분도 이번 개정에 포함해서 고시를 한 상황입니다. 국제 공동 연구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국외 기관이 참여 기관으로의 어떤 지위가 없었지만 앞으로 올해부터는 국외 기관도 참여 기관의 지위로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개발 평가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구 수행기관 입장에서 연구 수행하는 동안 연차 보고서라든지 진도 점검에 대한 내용들이 간소화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합리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저희는 기업에 대한 연구 수행이 많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의 연구수당 최소 비율을 의무화했었던 것을 권고 사항으로 좀 변경한 부분도 올해 연구개발 신청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자율성 촉진하고 기타 제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4년도 신규과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가 절차는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저희 원에서 신규 공고로 지원하는 사업은 총 30개 사업에 9천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앞서 전체 규모에서도 보셨다시피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 사업이 신규로만 5천억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고 수송기기 기술 개발 분야가 1,300억 정도, 다음으로 핵심 소재 2차 전지 반도체 분야가 한 1,3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큰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은 신규 4,200억 규모의 신규 과제가 685개가 올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지원 분야는 소재 부품 패키징 분야, 소재 부품 패키지형 분야, 소재 부품 이종 기술 융합형 분야, 그다음에 전략 핵심 소재 자립화 분야, 그다음에 첨단 소재 초격차 분야의 2차 전지 분야가 소부장을 통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내역별로 신규 규모를 보시면 소재 부품 패키지형이 3천억 규모, 소재 부품 이종 기술 융합형이 1,000억 규모, 그다음에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초격차 분야가 61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형 사업인 간략한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프로그램 사업인 기계장비 산업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신규로 732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과제 수로는 70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조 기반 생산 시스템 분야, 제조 장비 실증 분야에 대해서 각각 532억 원, 그다음에 200억 원 규모가 신규 공고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로봇 산업 기술 개발 사업은 신규가 523억 원 규모의 신규 과제 48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앞서 산업부 사무관님 말씀드렸다시피 새롭게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이 신규 56억 원, 신규 과제를 7개 정도가 공고돼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수송기기 분야입니다. 자동차 산업기술 개발 사업은 총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과제 90여 개 과제가 공고될 예정입니다. 크게는 자동차 산업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자동차 산업기술 개발 사업에는 안에서는 크게 이제 그린카와 자율주행차로 구분돼서 신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조선해양 산업기술 개발 분야입니다. 신규는 300억 규모의 신규 과제 19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조선과 해양 플랜트 분야가 구분돼서 신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스킵을 하고요. 전자부품 산업기술 개발 사업은 신규 규모가 약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과제 수로는 109개 과제가 되고요. 세부 분야로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IT 융합 분야에 대해서 각각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금 소규모 사업들은 좀 넘어가고요. 바이오 산업기술 개발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는 158억 정도 신규 과제 20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세부 분야로는 맞춤형 진단 치료 제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 신소재 분야에 대해서 신규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가 신약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단에서 신규 65억 원, 신규 과제 60개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원에서 국가기술표준원 사업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국가표준기술 개발 및 보급이 신규로 100억 원 정도, 융복합 신기술 제품 안전기술 지원 사업이 20억 정도의 신규 과제 11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혁신형 R&D의 대표적인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올해 신규 27억 원, 신규 과제 18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지원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산업기술진흥원 지원 사업에 대한 산업기술진흥원의 한승석 실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뭐라? 처음 보는 게임이네. 재밌겠는데? 좋아, 시작해볼까? 왔구나. 도시를 도와줘. 진정들 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 도시는 발전한 산업도시였어. 하지만 기술 혁신을 멈추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심각한데? 아하! 이럴 때는 키아트지. 키아트? 그래, 산업기술혁신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키아트가 딱이지. 산업기술 정책부터 만들어야겠는데?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어. 이제 기업을 지원해볼까? 기술은 이전하고 자금은 지원하면 기업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어. 지역주도 균형발전까지 지원하면 이런 게 상생이지. 지역의 산업도 성장하네. 뭐라? 기업에 문제가 생겼는데? 도시 전체에 있는 대학과 연구소에 연구장비를 구축하자. 소재부품 장비 기업의 기술 개발도 지원해볼까? 대단해. 성공이야. 이번에는 인력 부족 현상이야. 산업별 학사, 석사, 박사, 전문인재 양성이 해결법이지. 공학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인재도 양성하면 문제 해결. 제조 현장 재직자와 퇴직자 업무 역량도 강화되었어. 잠깐, 저기에 각종 규제들이 생기는데? 괜찮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 특구를 운영하면 된다고. 우와, 규제가 해소되고 있어. 이제 국제 기술 협력까지 지원하면 완성.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인프라까지 완벽해. 도시가 예전 모습을 되찾았어. 키아트가 만든 혁신 대단하지? 당연하지.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성과 혁신실의 한승석입니다. 저희 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산업기술 혁신사업 중에 일부 지역 R&D 그리고 B-R&D에 속한 기반구축, 기술사업화, 인재양성 등의 세부 사업들을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체계 그리고 절차,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는 앞서 평가원의 우리 조용건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발표 내용으로 가름하고 저희 원에서 올해 신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12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작아서 상세적인 내용은 배포된 자료나 또 각 사업별로 공고를 별도 개별 공고를 통해서 세부 내용은 안내될 예정인데요. 개괄적인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게 된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업기술진흥원은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 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 정책, 기반 조성,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그리고 전문 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 산업 육성,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중견기업 육성, 규제 혁신, 그리고 산업기술 국제협력 분야의 사업을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연대 협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소부장 등 후방 산업 관련 기술 개발, 실증, 인재 양성까지 세 가지를 패키지형으로 구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특화단지 내 산학연 컨소시엄 과제를 대상으로 하고요. 과제당 5년 이내에 지원 예정입니다. 2004년 신규 과제로 45억이 배정되어 있으며 3월 정도에 범부처 통합연구 지원 시스템인 아이리스 그리고 산업부 홈페이지, 저희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 예정입니다. 기술성과 활용 촉진 사업입니다. 기술거래, 기술혁신, 기술 컨설팅 투자 등 온오프라인의 기술 이전 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분야에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지원 대상은 기술혁신기관, 기술거래기관, 컨설팅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과제를 지원 예정입니다. 과제당 연간 4억 5천만 원 내외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신규 예산은 18억이 배정되어 있으며 2월 초에 별도 아이리스를 통해서 공고 예정입니다.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국내 산학연과 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 기술 인력, 정보 교류, 전략적 기술 협력 등을 지원해서 글로벌 혁신 역량 강화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4년 신규 예산으로 910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국제 공동 R&D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 전 분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제 R&D 컨소시엄에는 국내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으로 한 개 국가 간 양자 펀딩형, 독수의 국가 간 다자 펀딩형, 그리고 전략 기술형 3개의 유형에 따라서 과제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2월 중에 신규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구기관이나 대학, 협동체 등 비영리 법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5년 이내에 100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24년에는 7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2월 초에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해서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 혁신인재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첨단 산업 육성 및 주력 산업을 선도할 석박사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교육 훈련, 공동 R&D 프로젝트 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반도체, 미래차, 2차 전지, 조선 철강 등 56개 분야의 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비영리 기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수혜 대상은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 트랙으로 올해 442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1월 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신규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 소재 부품 산업 기술 개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국내 소부장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반 구축 및 신뢰성 기술 향상 등 사업화 기반을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기술 지원 기반 구축, 테스트베드 구축,
양상 성능 평가 지원 등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원 대상은 연구소, 대학, 기업 등인데 1년에서 5년 내외의 기간으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신규 806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이고 4월 정도에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 여력이 없는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비즈니스 모델 기획이나 민간 투자 유치 등을 연계한 R&D를 지원하여 도전적인 신사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신산업 분야이며 주간 연구 개발은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기업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장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67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계획을 지원을 할 예정이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 기획을 위해서 6천만 원 이내, 순수 기술 개발 R&D를 위해 과제당 5억 내외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월에 신규 과제 지원 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주항공 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 개발 실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주항공, 방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수 기능제인 실란트 소재의 국산화 및 제품 개발, 인증 지원 체계를 인증 체계 구축을 지원할 사업입니다. 기술 개발 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원 대상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24년 20억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고요. 3월 중에 공고 예정입니다. 중견기업 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입니다. 중견기업과 지역 내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중견기업 및 해당 지역 내의 대학, 연구기관,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과제를 지원할 예정인데 이 과제에는 컨소시엄에는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중견기업 2개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9억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요. 5년 이내에 지원 예정입니다. 올해 24년에는 12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2월 초에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중견기업 핵심 연구인력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R&D 인력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초기 중견기업의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이나 기술 전문 경력이하여 R&D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청년 석박사, 이공계 석박사 인력의 인건비, 기술 전문 경력직 연구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석사, 박사 전문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 한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억 원을 예산을 바탕으로 신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견 중소기업 상생형 혁신 도약 사업입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기술 혁신을 통해 신성장 능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중견 중소 상생혁신 R&D에 부합하는 30대 신산업, 80대 도전 품목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원 대상은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그리고 중소기업이 2개 이상 참여하는 컨소시엄 과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에는 탐색 연구에 한 3천만 원 이내의 과제를 지원할 거고요. 그리고 상생형 R&D에 3년에 39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24년에는 2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신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2월 초에 신규 공고 예정입니다. 마지막 항공우주부품 공정고도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항공부품 산업의 생산 공정 기술 고도화를 통해 해외 수주 확대, 산업 생태계의 고부가치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될 사업이고요. 중점 기술 분야는 안내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지원 대상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간 3억 내외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 과제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과제
제안 요구서라고 하는 RFP 기획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2월 초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산업기술진흥원에서 24년도에 신규 과제를 위한 사업 12개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좀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너무 간략하게만 소개하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승석 실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